때문에 이렇게 속썩이실 일이 없었겠죠. 또 위원장한테 전화를 받으려고 돼 있는데 수사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10년 전에 고발뉴스.com 이상호 기자의 고발뉴스라고 하는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그때 사실 어려졌을 때 초년병 기자 생활을 할 때부터 너무 많은 사람을 구속시켰거든요.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을 다친 걸 봤고, 근데 내가 도대체 이 기자직을 왜 하는 건지 되게 회의가 될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 홈페이지에도 담아놓은 얘기지만 내 국민의 산물이에요. 그러니까 고발은 사람에 대한 징후가 아니라 사회에 대한 사람입니다. (2013년 6월 25일) 화요일 뉴스 독립군 데일리 고발뉴스입니다. 주석님께서는 조국의 민족 통일을 위해서 모든 충정을 바쳐 이 땅의 평화 정착을 위해 애쓰신 데 대해 이념과 체제를 떠나서 한민족의 동지적 차원에서 경의를 표해 마지 않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한 말 아닙니다. 독재자 전두환이 북에 보낸 친서에서 한 말이라고 합니다. 판도라의 상자를 국정원이 열고 말았습니다. 당분간 금지된 말들이 춤을 출 겁니다. 국정원은 부정선거를 주도한 공소장에 잉크도 채 마르기 전에 또다시 구테타를 저질렀습니다. 국정원은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뭐라 주장하든 박근혜 대통령은 또 하나의 치명적인 혐의를 얻게 된 게 분명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어제보다 19분 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3,781분의 고발뉴스 정기구독 후원자 제공입니다. 데일리 고발뉴스는 새누리당의 일방적 정치 공세인 NLL 의제에 그동안 참여하지 않기 위해서 보도를 자제해왔습니다. 대신 12.19 부정선거 보도에 집중해왔는데요. 오늘은 그래도 한마디 해야겠습니다. 아무리 문명 세상에 정상회담 내용을 일방적으로 까버리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결국 까보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NLL 포기 발언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이제 어떻게들 책임지실지 지켜보겠습니다. 일련의 해프닝 과정 정리해드립니다. 지난 대선 과정 여당과 기득권 신문 방송들은 NLL을 주요 쟁점화시켜 야당 후보를 흔들어 왔습니다. NLL을 변경해야 된다고 생각을 가지신 게 아닌가 이렇게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NLL을 포기했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과연 나라를 맡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이 언론에는 NLL을 지키겠다고 했지만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대화에서는 NLL을 포기하는 발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야 간 복잡한 고소 고발 사건으로 이어졌지만 이 문제는 대선 이후 한동안 소강 상태를 보였습니다. 여당이 이 문제를 다시 들고 나온 건 지난 20일 목요일 국회 정보위원장 서상기 의원의 기자회견부터였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은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의 국정조사 요구가 그야말로 빗발치던 시점입니다. 물타기 비난이 일었지만 공중파와 조중동 종편은 이날 이후 기자회견 내용을 일제히 톱블록으로 보도하기 시작합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보았다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발췌에 보낸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국가정보원이 보관해온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발췌본은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 등 새누리당 의원 5명이 봤습니다. 이들은 한 목소리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전직 대통령 NLL 포기 발언을 보고 느낀 소감은 한마디로 분노를 감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정선거에 대한 국정조사를 비껴가기 위한 정치 공세가 명백함에도 언론들은 NLL 의제의 볼모가 되고 말았습니다. 특히 대화가 아니라 보고 수준이었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저자세 발언에 대한 서상기 의원의 비판은
NLL 의제의 배후를 의심하는 상당수 국민들조차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발언록을 보면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일을 만나서 도저히 할 수 없는 내용의 말과 저자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자존심이 상해서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제 말에 조금이라도 과장이 있고 허위가 있다면은 제가 의원직을 사퇴하겠습니다. 의원직 사퇴를 건 서상기 의원의 노무현 저자세 발언 고발은 KBS를 비롯한 주요 언론이 받아서 확대 재생산됩니다. 또 노 전 대통령이 보고 드린다는 표현을 여러 차례 한 것으로 적혀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회의록을 확인해 본 결과 보고 드린다는 표현은 없었으며 대신 보고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사연인즉 김정일이 노무현 대통령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배석한 김계관 외무성 부상에게 우리 쪽에 보고를 하도록 했는데 이에 대해 노 대통령이 육자회담 경과에 대해 조금 전 보고를 그렇게 상세하게 김 외상에게 보고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보고를 받은 건 김정일이 아니라 노무현이었는데 오독에 의한 해프닝이 빚어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국정원이 추가 도박을 감행하고 맙니다. 서상기 의원의 기자회견 나흘 만인 어제 부정선거 주도 혐의로 자중하고 있어야 할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나선 것입니다. 보관 중이던 발췌 대화록을 공개해버린 것인데요. 명분인즉 국정원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국정원의 2차 쿠데타로 불리는 대화록 공개에도 불구하고 대화록 어디에도 NLL을 포기한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NLL을 안보 충돌이 없는 평화지대로 만들자는 평화주의자 노무현의 꿈만이 담겨 있었을 뿐입니다. 서상기 의원에게 묻습니다. 초등학생도 독해할 수 있는 문장을 어떻게 오독하셨습니까? 한 분이면 봐주겠는데 보도에 따르면 새누리당 의원 5분이 함께 보셨다고 합니다. 의원직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어쩌죠? 그걸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워싱턴 한국 대사관 앞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를 요구하는 시위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시위는 곧 미국 전역으로 확산될 조짐이라고 합니다. 고용노동부가 불법 파견, 위장 도급 의혹이 제기된 삼성전자 서비스에 대해 근로감독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이마트나 KT 등에 실시했던 특별 근로감독보다 강도가 약한 수시 근로감독을 벌이기로 한 점에 대해서 삼성이라서 봐주는 거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패, 복장, 이 모든 것이 다 삼성전자 서비스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아니다. 지난 18일 데일리 고발 뉴스는 삼성전자 서비스의 수천억대 비자금 조성 의혹을 고발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회사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종업원들의 고용 계약을 악용하고 있다고 고발했습니다. 사무실 내 회사로 불리는 이른바 위장 도급식 근무 행태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고객들에게 중고 부품을 새 부품으로 속여 팔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하며 말을 듣지 않으면 인정사정 없이 목이 달아나는 계약의 피해를 인터뷰를 통해 전해드렸습니다. 시적일에 문제 있어요. 그걸 이제 평가해서 그냥 얄짤로 자르고 다른 사람한테 주든지 아니면 송피하고 하든지. 민변과 시민사회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고용노동부는 어제부터 다음 달 말까지 약 한 달 동안 사실 확인을 위한 수시 근로감독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수시 근로감독은 올봄 이마트나 KT에 대해 실시했던 특별 근로감독에 비해 한 단계 낮은 조치인 것으로 알려져 시작도 하기 전에 삼성이라 봐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일단 노동부에서는 이제 그 위법행위 자체가 아직 좀 잘 확인이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과연 이게 그 진상을 제대로 규명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려는 됩니다. 수시감독이냐 특별근로감독이냐 그 명칭에 불구하고 실제로 보면 노동부가
언론만큼의 의지를 가지고 조사를 할 것이냐가 더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노동부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이제 감시하고. 민주당 은수미 의원과 민변 등은 삼성전자 서비스를 불법 파견 등의 혐의로 고발했고요. 협력업체 직원 200여 명은 내일 삼성전자 서비스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을 위한 집단 소송에 들어갑니다. 삼성 앞에서만 유독 무뎌지는 칼날, 고발뉴스가 철저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KBS가 수신료를 올린답니다. 그것도 무려 2배나 올린다고 그러는데요. 공영방송의 몰락을 이야기하고 있는 판에 뜬금없이 수신료를 왜 올리려는지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수신료 인상 폭만큼 광고를 안 하게 되니까 남아도는 이 광고를 종편에게 넘겨주려는 꼼수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KBS는 지난 21일 이른바 수신료 현실화 추진위원회라는 모임을 시작으로 수신료 인상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인상폭은 그동안 1,000원 정도를 얘기해왔는데 그게 아니라 현재 2,500원에 2배가량을 통 크게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물밑에서 수신료 인상이 거론돼 왔지만 이번처럼 본격적으로 논의가 진행된 것도 처음입니다. KBS 수신료 현실화 추진단 측은 한국방송이 공영방송답게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수신료 비중을 50% 이상으로 올려야 하는데 현재는 37%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KBS의 수신료 인상이 실은 KBS의 광고를 빼내서 종편에 나눠주려는 정권 차원의 꼼수라고 그동안 지적해왔습니다. 영양실조에 걸린 종편에게 넘어갈 광고 규모는 어림잡아 2천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조중동을 비롯한 종합편성 채널에 광고 몰아주기를 위한 수신료 인상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광고를 100% 축소를 하고 수신료를 6,500원으로 대폭 인상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보입니다. 대선 과정의 편파 보도는 물론이고 대선 이후에는 국정원 게이트 보도에 있어서 노골적인 물타기 보도로 비판의 대상으로 전락해버린 한국방송 KBS. 반성은커녕 꼼수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는 행태에 대해 시민사회는 수신료 거부 운동으로 강력하게 맞대응할 태세입니다. KBS를 보면은 국민의 방송이라기보다는 정권의 방송, 나팔수, MB의 방송 이렇게 되어 있었고 현재도 특별히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수신료 인상을 반대하는 거고요. KBS가 공영성, 그리고 공정성, 객관성을 회복하는 것, 그리고 작년에 언론 대파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 하에서 벌어졌던 언론인들 해직, 징계 이런 것들이 원상복구되지 않는 이상은 KBS가 수신료 인상을 꺼내는 거는 파렴치한 행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권력의 눈치와 나팔수 역할을 자임하고 있는 이상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고 선후차가 바뀌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2월 26일 수요일, 그러니까 내일 바로 이곳 KBS에서 정기 이사회가 열리는데요. 이 자리에서 수신료 인상 문제가 논의될 전망입니다. 만에 하나 안건이 상정이 되고 날치기 통과가 우려되는 상황이라서 시민사회는 물론이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날카롭게 감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표창원 교수가 주도하는 국정조사 요구 2차 서명이 시한인 내일을 앞두고 18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가히 온라인 혁명이라고 할 정도로 뜨겁습니다. 이 서명 열기에 쫄았는지 아니면 NLL 카드가 해프닝으로 끝나니까 실망했는지 몰라도 새누리당이 오늘 국정조사를 수용하기로 전격 결정했습니다.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국정조사 계획서를 작성할 겁니다. 언론 뚱땅, 정치쇼로 끝나지 않도록 지금부터 진짜로 국민들의 실력을 보여주셔야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국민 여러분, 정치인들 절대 믿지 마십시오. 오로지 국민 스스로 믿고 주인됨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독립군 데일리 고발 뉴스 2013년 6월 25일 화요일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국
가느냐 3천리 3천만의